해가지고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임종석에 대해서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국, 문재인, 임종석 이런 사람들 양복 입고 청와대에서 커피 들고 이런 장면으로 이런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좀 까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석 제일 유명한 사진 뭡니까?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죠, 그죠? 1989년 겨울에 체포가 되어서 3년 이상 복역을 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임수경이라고 하는 자신의 오른팔인 여자를 불법으로 북한에 내보내가지고 당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죠. 그래서 3년 이상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거죠, 이거. 화염병. 임종석 하면 화염병. 이거 실제로 임종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전대협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고 양키의 속국이 되어 있는 파쇼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하고 이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죠. 그게 바로 전대협입니다. 그 전대협 3기 의장을 했었는데 1기 의장이 이인영이죠. 문재인 때 통일부 장관을 했었던. 그럼 과거 임종석의 세계관과 과거 임종석의 정복적인 색깔이 지금 좀 변했냐? 아니다.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정체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체제 이런 것보다도 북한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행적까지 쭉 보면은 66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에 전대협 3기 의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89년 12월 임수경 미리북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3년 6개월 복역을 했었죠. 그 다음에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푸른정치 2000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 근데 이 사람이 30 중반에 김대중이 민주주의는 청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청년 정치인들을 모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뒤에 한 행동이 뭐냐면은 국보법 폐지를 비롯한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법 제정 반대. 이게 뭐냐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자. 그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신분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 다음에 북한과의 교류 사업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할 때.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에는 박원순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정무부시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20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밀렸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비서실장. 이 사람의 패턴은 뭐냐면은 기회가 오면은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하다가 예전에 하던 국가 전복 그런 습성 못 버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의원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낙선하면은 또 서울시장 밑에 들어가가지고 정무부시장을 하거나 또 총선 나갔다가 떨어지면은 문재인 행정부에 들어가가지고 비서실장 일하거나 그런 패턴인 겁니다. 그럼 지금도 뭐냐? 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일관되게 쭉 보면은 옛날에 화염병 던지던 시절보다 오히려 진화하면 진화했지 못한 건 없다. 바뀐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했냐? 2002년에는 한총련이라고 이게 전대협의 후신이거든요. 전대협이 이적단체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한총련으로 변신합니다. 한총련도 이적 단체로 규정이 되니까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해서 국회의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거에는 화염병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총련 이적 단체 규정하지 말아달라고 사법부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옷만 바뀐 거예요. 옷만. 그 다음에 국법법 폐지 간담회를 2004년에 열으면서 국가법법 폐지하면 김정은의 졸개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청주 간첩 사건 같은 거 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좋아하겠다 간첩들이. 그 다음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2004년 7월에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우리의 반쪽이고 한민족인데 주적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소원 달성했죠. 문재인 때 국방배서 때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표현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다가 제야에서 경문협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세계관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우수함이 있다. 이걸 그대로 경문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왜 위험천만하냐면은 중앙정부 행정부의 승인 없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어요. 김대중의 아들인 김홍거리가 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이런 시장, 도지사들이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과 태권도 교류 사업을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배추김치를 수입을 해가지고 전남에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김치를 만들겠습니다. 이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이 평화로운 걸 보세요. 막 쇼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막 지방자치단체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북한을 이어줄 브로커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 만든 경문협이 그런 단체라고. 그 경문협은 뭘로 돈 버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북한과 교류
여러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돈을 보낼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 수수료를 경무협에다 갖다 바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서 임종석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고성군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을 하자. 이런 발언을 2020년 7월 27일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2020년 7월 8일에 김대중의 아들인 김홍거리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27일 그 달에 임종석이가 화성시와 강원도 고성군과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는 곳들이죠. 이런 데랑 협약을 맺어요. 근데 임종석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 날에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둘 다 전대협 의장들이잖아요.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습법도 아니고. 그러면서 북한도 화답을 합니다. 자주시보에서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동무에게 그는 기대도 많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야. 통일부 장관이 딱 승인을 해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들 마음껏 해라. 통일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김홍거리가 법안을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족쇄가 풀리니까 이재명도 쇼질 했잖아요. 북한이랑 스포트라이트 받고 도지사 자격으로 북한이랑 다이렉트로만 얘기하고 차기 대권은 막 이재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전에 없었던 이런 평화로운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 막 그런 것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이런 식으로 판을 다 깔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임종석이다. 그 다음에 물 만난 임종석은 성동구, 화성, 광주 등과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스포츠 교류, 산업 교류. 근데 성동구에서는 어떤 외주를 따냈냐면 통일 교육을 외주를 따냈다.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경무협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돈 벌거든요. 통일 교육 필요하죠? 용역 해줄 테니까 돈 주세요. 북한이랑 사업하고 싶죠? 브로커 해줄 테니까 돈 주세요. 근데 경문협은 과거에 KBS, MBC, SBS 등 북한 자료를 쓴 언론사로부터 이 저작권료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데 거기서 긁어 모은 돈이 수십억이 돼요. 그 중에 8억을 북한한테 대북 송금을 했거든요. 2008년 이전에 임종석이가. 근데 이게 문제가 되자 당시에 야권에서 통일부한테 막 요청한 게 뭐냐면 임종석 지금 이상한 거 하고 돌아다니는데 과거에 북한한테 대북 송금했다며 그거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갖다 바쳤는지 북한 측의 수령인은 누구인지 공개해달라 했는데 당시에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이거 깔끔하면 왜 거부하냐고. 돈 누구한테 줬으며 액수는 얼마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줬는지 이걸 왜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임종석 이런 걸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여전히 경문협이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 수십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평해전 유족들, 강제납북자 가족,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 프로 됐었던 사람들의 유족들이 북한 김정은한테 소송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내가지고 북한과 김정은이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판결한 게 있습니다. 4건 소송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당연히 돈을 안 주죠. 근데 우리나라에 귀속된 북한의 재산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경문협이 갖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북한 돈으로 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법원이 경문협 8억 5,452만 원 배상금으로 내 북한한테 피해 입은 그 유족들한테. 근데 그거 거부하고 있습니다.